자, 그럼 위클리 아카데미 우리 이현도 육성 프론티어님 팀 팀장님의 어떤 멘트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행인가요?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또 이현도 육성님의 또 시간입니다. 그래서 멘트도 해주시고 또 이어서 위클리 강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도 프론티어님을 모실 때 우리는 박수를 손바닥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도 육성 프론티어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OK 프론티어 육성 이현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큰 자리에 제가 서보는 게 난생 처음입니다. 이것 또한 영광인 것 같습니다. 왜 KOK가 아니었으면 이런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어떻게 우리 KOK 프론티어님들에게 전해드려야 될지 머리가 지금 하얗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여기까지 그놈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KOK가 저희 송감용 대표님, 저희 프론티어 위에 상위 리더분들께서 열심히 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학습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맡은 오늘 핵심 가치와 비전은 사실은 제가 오늘 강사가 아닙니다. 강사가 아닌데 조수영 사성님의 강사신데 그저께 저랑 같이 계셨던 분들이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으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다행히 어저께 지금 내가 강의가 있는데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를 맞지를 않았었어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이제 저도 2차까지는 어떻게 그냥 맞았는데 3차를 맞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된디야 머리에 뭐 칩을 심는디야 거기에 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인제 살만한데 잘못될까봐 내가 잘못되면 아우 상상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서 검사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줄 서가지고 검사 받고 3차를 안 맞았어요. 야, 사람들도 맞고서 안 죽었대. 야 그러면 우리도 가서 한번 맞아 얼렁. 어저께 3차 맞고요. 뒤지게 아팠어요. 오한이 오는 것처럼 몸이 그렇더라고요. 2차 맞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3차 맞을 때까지 맞고 나니까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 내일 강의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핵심 가치와 비전을 강의할 우리 사성 프론티어께서 오마이갓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누가 해야 돼요? 제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하나마 그래도 열심히 왜 KOK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프론티어님들 계신 분들은 많이 들고 유튜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KOK를 왜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왜 이 힘든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지가 저는 KOK를 만나서 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일 먼저 통장 잔액. 통장 잔액이 아니고 제일 먼저 직업이 바뀝니다. 나의 일자리가 바뀝니다. 일자리가. 그 두 번째 뭐가 바뀌어요? 집이 바뀌어요. 집이. 그 세 번째 뭐가 바뀌어요? 이제쯤 알만하니까 사람이 지가 바뀌어 스스로가. 지가 바뀌어. KOK를 만나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어떻게? 전부 다 바꿔야 돼. 마누라까지도 바꾸면 안 되지. KOK를 만나서 저는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마누라까지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예, 아무나 어느 누구나 KOK에 참여를 하시면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이 조금 있다가 강의를 할 거예요. 참 KUK가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만났을까요? 어디에 구석지에 가서 숨어 있을지도. 그거 찾느라고 57년이 걸렸어요. 57년. 장가를 한 번도 가봤어요. 난 처음 간 거예요, 오늘. 네? 그래서 KOK에 참 자랑스럽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KOK. 이 KOK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희가 처음에 우리 송관용 대표님 둔촌동의 사무실에 첫 강의를 하시고 할 적에 몇 명 있었죠? 3명, 4명, 5분 있었습니다. 3명, 4명, 5분. 그 적은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송관용 대표님이 2시간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제가요, 차를 잘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차를 2008년식을 저는 보통 10년 이상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KUK를 타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요? 차가 바뀐다. 차가 뭐? 마이바흐. 멋지다. 마이바흐로 바뀌었습니다. 인생도 사는 것도 KUK를 만나면 여러분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KUK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KUK를 제일 처음에 선택한 이유,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가 제일로 마음에 드십니까? 인쇄소득. 인쇄소득? 아우 선수야, 인쇄소득을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인쇄소득이 뭔지도 몰라. 저도 인쇄소득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KUK 이때 와서 이때 알았어. 인쇄소득이라는 걸. 누가? 우리 저기 멀리 계시는 칠성이신 우리 김복원 프론티어님께서 2019년도 송년회 때 칠판에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칠판에 각자 하고 싶은 얘기 썼어요. 거기에 제일로 인상에 남는 게 2개가 있었어요. 송관용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뭐라고요? 어느 한 분은 참 좀 편히 잡았으면 좋겠어. 제발. 새벽 1시가 오는 게 무서워. 새벽 1시가. 왜 그랬을까요? 새벽 1시가 왜 무서웠을까요? 택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택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의 결제 시간이 새벽 1시다 보니까 오늘도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보고 자야지 잠을 편히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말에 칠판에 글쓰기를 잠을 편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분이 쓰셨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인상에 남는 게 우리 김복원 칠성 프론티어님께서 인쇄소득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인쇄소득이 뭔지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도 몰랐어요. 인쇄소득이 뭔지. 그래 나중에 지난 다음에 몰래 쪽팔리잖아 가서 물어보기가. 인쇄소득이 뭐요? 아니 왜 불로소득도 몰라? 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몰라요. 그럼 모르면 배워야 돼요. 모르면 무조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지금? 무언가가 하나 더 배우려고, 그죠? 이 기간이 시간을 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인쇄소득이라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로 제가 원했던 거는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돈 벌러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전부 다. 과연 한 달, 2달, 3개월 소득이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저는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게. KOK 강의를 들으시면 어떠한 좋은 정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타 사업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KOK 사업을 하시면
내가 미래의 돈을 벌기보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잃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하시든 안 하시든 KOK 강의를 들으시면 그거를 깨닫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 한 가지 5개월, 6개월 저는 리워드 보상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드머니만 없어지지 않으면 어떤 좋은 사업, 더 좋은 사업이 있어서 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못했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못한 거야. 더 좋은 게 있는데도. 아직도 KOK 못 오시는 분들 시드머니를 못 만들어서 못 오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핑계야. 무슨 핑계? 마음만 먹어보세요. 마음만. 그죠? 노래도 있잖아. 뭐라고요? 마음 먹기 달렸더라.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달렸다는 얘기예요. 저는 KOK를 만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의류 사업만 35년을 한 사람이에요. 동대문, 남대문 전체 다.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이 KOK가 두 번째 사업이에요. 두 번째 사업. 저는 누구한테 소개받지 않았습니다. 송감영 대표님의 첫 번째 유튜브 강의를 듣고 전화번호가 나와서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간 사람입니다. 와우, 네? 멋있다. 이거 쑥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쑥스럽고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와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제 하위 저희 식구들한테도 감사한 일이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KOK를 만나면 뭐가 돼요? 다양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들으십시오 하면 시간이 없대요. 그럼 뭐 알려드릴까요? 보상 플랜만 알려드리래요. 나는 보상 플랜만 알으면 돼. 나머지 내가 다 잘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힘들게 내가 1시간, 2시간 동안 강의 안 해드려도 되겠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보상 플랜은 강의를 안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셔야 됩니다. 왜? KOK 사업이 뭔지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보상을 리워드 보상을 주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근데 그냥 보상이 잘 나와 안 나와 그것만 알려주면 된대요. 저는 오시자마자 그 말씀하시는 분들요 강의도 잘 하지 못하지만 다 돌려보냅니다. 다음에 오세요. 잘 들으시고 들을 마음이 자세가 돼 있을 때 어떤 자세? 돈을 벌고 싶은 자세가 됐을 때 그때 오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지 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그때 오시라는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KOK 왜? 확실한 실체가 있고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클래스가 다르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프론티어들은 야 그게 뭐 어떻게 어디서 몇 프로 주고 몇 프로 준다는데 몇 프로 얘기해요. 왜?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왜? 의구심이 많은 분들은요 뭐가 있어요? 그만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머니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KOK. 왜? 너무 느려. 나오는 게. 그렇게 느린 줄 알았으면 2년 5개월 전에 오지 그랬어. 12% 줄 적에. 빨리빨리 알아서. 그럴 때면 이렇게 늦어. 에?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저희는
안정된 소득, 다양한 수익 창출, 수익률 차등이 있고요. 왜 이 KOK는 이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KOK는 뭐 하는 사업이에요? 뭐 하는 사업? 선한 사업. 선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 저희는 사람을 유저를 모으는 사업입니다. 머니를 모으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타 회사들은 뭐를요? 가져와. 가져와 제발 좀 집에다 싸놓지 말고. 에? 어때요? 저희 매출에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매출해야만 소득이 올라옵니다. 유지마감 보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매달 유지마감을 해야 됩니다. 순환 마케팅 매일 다람쥐 새끼도 아니고 맨날 쳇바퀴 돌리고 돌아야 됩니다. 보상의 함정이 KOK가 보상의 함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떠세요? 그들은 인세 소득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정한 인세 소득을 받고 계셨나요? 10년, 20년 하시면서? 10년, 20년을 하시면서? KOK는 진정한 인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땐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많이 하세요. 의심을 많이 할수록 왜 내가 가진 머니를 잃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의구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쉬운 생각, 너무나 쉽게 야 2만치 준다니까 아닌 말이에요. 2만치 준다니까 그냥 벌떼처럼 그죠? 하고 무슨 뭐 바람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응? 왜? 합리적인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비용과 그러한 엄청난 게 들어가는데 아니 다른 여타 회사는 그런 거 의구심 나고 잘하시더만 왜 KOK는 그런 의구심이 더 많어? 진짜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고개를 쌀쌀쌀 흔듭니다. 응? 왜? KOK는 합리적 의심을 먼저 하세요. 왜 의심을 하시냐고요? 내가 의심한 지금 의구심이 풀리면 뭐가 돼요? 긍정으로 바뀝니다. 내가 긍정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바로 행동으로. KOK는 이러한 회사고 어떠한 뭐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한 번도 안 체크를 해봐 이게. 네? 왜 회사를 선택했는지 저 회사가 왜 나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주지? 나를 왜 필요로 하지 이 사람들이?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데 왜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할까? 회사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저기 사실까? 네? 왜 이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저는 송감용 대표님이 19년도에 이 강의를 하시는데 난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나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오케이 땡큐밖에 몰라. 말밖에 못해. 진짜예요. 창피스럽지만 정말입니다. 근데 뭘로? 눈치는 90단이야. 눈치는 90단이야. 저 사람 눈빛만 보면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게 세상살이에요. 꼭 배워서 그 자리 갈까요? 열심히 해서 그 자리 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KOK에 와서
이렇게 우리 프론티어님들이 부러울 정도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6성을 오는데 5성은 빨리 갔습니다. 6성을 오는데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왜? 그만치 어렵습니다. 그만치.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근데 내가 주어진 한계에 대해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는 거는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돼요. 나쁜 짓도요, 열심히 하면 선수가 돼요. 거기에 또. 거기다 좋은 일을 더 열심히 해봐요? 얼마가 되나? 나의 인생과 나의 지인들, 내 이웃들이요, 자꾸만 늘어나요. 자꾸만. 우리 송감룡 대표님 힘드세요. 정말로 힘드세요. 대표님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한다. 이거 버릇이 들었어요. 용미제에 가시면 손님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손님들이. 왜? 나의 프런트레디기 때문에 어느 분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소중한 사람들을 다 품어드립니다. 품어주세요. 참 따뜻합니다. 키는 땅바닥에 붙어다니면서도 나랑 똑같아. 도친 개친이야. 그래도 가시면 내가 제일 크죠. 아유, 당연하신 말씀을. 당연하신 말씀이요. 어? 땅바닥에 붙어도요, 그 마음은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배우고자 저도 열심히 송가명 대표님이 강의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할 뿐이에요. 뭐예요? KOK는 뭐예요? 복제사업이에요. 복제사업. 나의 리더가 나의 상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내가 창조하지 못하면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복습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가서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마일스톤 왜 회사가 오픈을 하고 뭐라 그래? 야, 이렇게 합니다. 그죠? KOK는 이 약속을 한 가지도 지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초과 달성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짤막하게 시간을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K클라비스입니다. K클라비스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하차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런 회사에, 중소기업의 조그마한 회사에 기관 투자자가 투자한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잠도 편히 못 자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땡. 왜? 회사가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정말로 지켜가는지, 약속을 하는지, 그거를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제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AI론 서비스예요. AI론 서비스. 먹고 튈 회사가 여러분들 일반인들한테 뭐하러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한 가지 시스템만 보더라도 회사가 미래의 지향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죠? 우리 여기에 계신 프론티언들 지금 이거 모르는 분도 많아요. 저는 아는데 해보진 않았어요. 왜? 저도 생긴 건 이래도 나이가 좀 꽤 연령 수가 있어요. 숫자가. 이거 만지는 거를 잘 못해요. 저도. 지금 이 PPT 자료도 이거 제가 만질 줄 알았으면 만졌을 건데 만진지를 몰라요. 남의 손이 필요해요. 그 사내들은요, 항상 그 남의 손이 필요한가 봐. 지 스스로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 ARN 서비스도 여러분들 잘 이용을 하시고, 그죠? 왜 회사가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는지, 그죠? 왜 하나하나를 따져보시면 회사가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왜 누가 만들었는지, 이 KOK라는 재단을 어떤 사람, 사기치는 사람? 내가 이만한 유저를 가지고 있어. 어마어마한. 내가 최고의 상위 리더자야.
등록을 싹 시키고 싹 멀타우가 눈 깜빡할 사이 그냥 싹 타고 날라가. 그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왜 PPT 자료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도 왜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가 회사 설명하러 소개를 할 적에 이 PPT 자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이 안 보려고 그래. 안 보시려고 그래, 이거를. KOK의 PD의 백서를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백서를 안 읽어요. 여기 백서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명. 조금 더 쓰면 11~2명. 내가 키가 작아 땅바닥에 붙어갖고 잘 안 보이니까. 백서를 읽어보시면 그 백서 안에 KOK 신념과 철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까지. 그래서 이런 PPT 자료와 이런 회사가 만들었을 때 왜 이거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자꾸 하시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이런 것만 읽어보시고 하더라도 왜 얼마든지 리퍼럴 마케팅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전문가,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만드는 회사라는 거예요. K글로벌, K콘텐츠 저희가 아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어떤 콘텐츠와도 KOK는 결합을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 KOK 플레이는 이런 것을 유심히 보시고 학습하고 공부하시러 하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프론티어. 플랫폼 확산 중심에 있는 플랫폼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대한 보상으로 채굴권을 획득하여,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채굴권을 획득하여 토큰을 시장에 공급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누구예요? 사용자들이에요.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만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왜? 이들도, 홀더들도, 컨슈머들도 알면은 오시겠죠. 그쵸? 여기에 오시는,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가지 않게 만들 수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제일로 중요하게 항상 강의하고 설명드릴 때 이 얘기를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일로 중요하게.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년. 이 자리에 계신 프론티어분들을 3년 동안요. 왜 내가 KOK를 마음 먹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요. 정말 6개월만 가보세요. 6개월만 뛰어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를 그때 느끼실 거예요. 그때. 여러 강사진들이 많이 강의를 해주시니까 저는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일 속에 씨앗의 숫자는 셀 수 있어도 그 씨앗으로 된 과일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봄에 씨 하나 뿌렸는데 가을에 얼마나 많은 추수를 거두릴 수 있습니까? 자, 토큰 이코노미.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왜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됐는가? 그죠? 플랫폼, 일반 플랫폼, KOK는 뭐? 프로토콜 플랫폼. 그죠? 왜? 유저, 참여자 모두가 다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하셨죠? 이거 대표님이, 우리 대표님이란다. 또 저 송가명 프론트님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간단하게. 회사는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치킨집 오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시는데 미래가 된다는 희망만 가지고 하시죠. 근데 막상 오픈을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죠? 될지 안 될지. 거기에 어떤 뭐가 들어가요? 시간과 비용과 나의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죠? 회사는 그 오픈을 하고 이런 비용들을 많이 들였습니다. 보세요. 12, 9, 7. 지금 이것도 못한 거예요, 제가.
만질 줄 모르니까 PPT 자료를 겁나 저도 이제 누굴 시켰는데 못 시켰어요. 근데 아직 학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왜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맨날. 그래서 보시면 12, 9, 7 지금 4%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강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송감용 프론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왜 시간의 감에 따라 신뢰가 쌓이고 리스크 감소, 마케팅 비용 감소, 토큰의 공급량이 감소하면 KOK 가치가 상승한다. 이게 토큰 이코노미라. 아까 내 머리가 나쁘다 그랬잖아요. 송강문 대표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렸어요.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이따가 그 얘기 해야지 했더니 이게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OK는 유저, 개발자, 플랫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 플랫폼 회사라는 겁니다. 저희 뒤에도 강사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선창하겠습니다. KOK 하면 여러분 내가 하면 KOK 여러분 하면 뭐라고요? 바람아 불어라. KOK 여러분 바람아 불어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팀을 가지고 계신 리더분은 강의가 약간 또 색깔이 다르네요. 다음 시간은 이제 작년에 신설된 블록체인 경제 학이라는 시간인데 최영규 박사님, 정희연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두께가 약 요 정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20대, 30대 눈으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김성찬 사성 프론티어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목이 많이 쉬어갖고 제가 일단은 마스크를 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KOK 사성 프론티어 김성찬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현도 프론티어님께서 저한테 블록체인 경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20분 정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블록체인 경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지? 뭐 책도 있는데 그 책을 내보고 20분 안에 설명하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접해봤을 때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자체도 몰라요. 블록체인이 뭐라는 거. 블록체인의 원리.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블록체인 경제로 직접 넘어가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뭐 메타버스까지 얘기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러면 제가 먼저 블록체인 원리,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미래 지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를 제가 미리 얘기를 할게요.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모든 공동체가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P2P 거래를 지향하는 탈중앙화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기술이에요. 되게 어려우시죠?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조금 알 것 같은데 많이 어려울 거예요. 영어는 이제 채굴 다들 들어가셨고 탈중앙화 들어가셨고 이제 뭐 작업 증명 중인데 이게 제가 어제는 이게 조금 손을 좀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손 받는 거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여기서 제가 미리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작업 증명에 관해서 이제 어떤 원리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비트코인 원리는 딱 하나예요. 이것만 알면은 다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분산 장부예요. 분산 장부. 누군가가 뭐라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라고 뭐 알고 있어요 하면은 분산 장부를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분산 장부인가?
제가 예를 딱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마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 마을이에요. 이 한 마을 안에서 이제 저가 있고 어떤 사장님 계시고 이제 마을이니까 이장님이 계시겠죠. 제가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제 그 사장 A라고 설정을 할게요. A 사장한테 제가 사장님 저한테 한 1억 정도 꽂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콜 내가 1억 정도 꽂을 테니까 한 2개월에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랑 같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한테 가서 이제 김성찬이가 나한테 1억을 꿨으니까 이장님 그 장부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시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인데 두 번째 예시는 똑같아요. 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저도 또한 이제 A라는 사장님한테 돈을 1억을 빌릴 거예요. 돈을 빌리는데 이제 사장님 1억 빌려주세요. 또 그러게 저한테 빌려줬어요. 허나 이번에는 이제 이장님한테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을회관에 가요. 마을회관에 가서 이런 스피커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일을 다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좀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서 이제 성찬이가 나한테 지금 1억을 꿨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손에 있는 장부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인데 이게 바로 분산장부예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이장님한테 그냥 도장 찍는 거고 하나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도장을 일을 그만두고 와서 이제 도장을 찍으라 하니까 그럼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탈중앙화예요. 이장님이 계시면은 이거는 중앙화가 되어 있는 거고 탈중앙화는 이제 여러분들 모든 사람 손에 다 이제 그러니까 장부가 있는 거예요. 왜 탈중앙화를 해야 되냐?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예시에서 이장님이랑 손을 써서 이장님 어떻게 삭제해 주세요. 그 장부를 삭제해 주세요 하면은 이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법적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에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삭제해 주세요. 한 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마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탈중앙화는 중앙화보다 뭐가 더 우세한가 이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세인가? 왜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이렇게 발전해야 되어 있고 왜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 되어 있는지 이거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는 신용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돈 꾸실 때 신용이 있잖아요. 신용카드 쓰시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갈게요.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된 암호화폐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채굴 마이닝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업증명 플러스 이제 보상을 이렇게 설명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작업증명이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하셨던 두 번째 예시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도장을 찍는 거. 근데 그냥 도장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줘요. 이러면은 이 보상 어떤 걸로 줄까요? 어떤 거예요?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채굴이란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비트코인이 이런 기술, 어떤 기술? 탈중앙화되어 있는 기술로 암호화되었고 만들어낸 코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저 작업증명 그냥 어디서 도장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 도장을 파헤칠 수 있을 거잖아요. 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니까. 마을에서는 서로 알겠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서로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해킹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해킹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 블록 안에 해싱을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암호화를 만들고 이제 블록 안에 넣어두면 얘가 블록이에요. 이 블록을 하나씩 쌓아가면은 10분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당 블록이 생기는데 하나가 이렇게 쌓아 올리고 하면은 얘를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블록체인이에요.
네, 블록체인 간단해요. 이거 끝이에요. 누군가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블록체인이 뭐예요 하면은 간단히 그냥 블록체인은 그냥 이제 뭐 방금 얘기했던 자급증명, 탈중앙화, 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산장부, 이런 것만 얘기하면은 끝이 나요. 거기서. 예. 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미래 지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NFT, DeFi, GameFi,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들 많은데 NFT로 미리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누구 뭐 KOK에서도 항상 NFT 하는데 NFT를 진짜 한 번이라도 만져본 사람 있으신가요? NFT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토큰은 알잖아요. 이제는 성남의 대표께서 항상 계속 얘기하는 토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토큰은 지금까지 코인화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처럼 우리가 쓰이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폐도 좋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이제 돈, 누군가가 방금 전에도 이제 뭐 저한테 5만 원 꽂으세요 하면 내가 5만 원짜리를 꽂았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갚아야 때가 왔어요. 저한테 10,000원짜리 5개를 줘요. 제가 그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잖아요. 대체 가능하잖아요. 돈들은. 현금들은. 대체 가능한데 어떤 것들은 대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렌트카 같은 거, 나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뽑았어요. 렌트를 했어요. 제가 BMW를 렌트를 했는데 제가 갚을 때 BMW가 망가졌으니까 내가 그냥 소나타 하나 줘요.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무조건 그 차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 차를 내가 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토큰들을 대체 불가능하게끔 만들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 사용하고 있는 무슨 뭐 백 이런 것들을 그냥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차량도 똑같아요. 차량도 보시면 뭐 번호판도 있지만은 차량 안에 이제 차대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번호도 이제 뭐 어떻게 암호화폐처럼 이제 암호화는 되지 않았는데 그 차대 번호는 그 차 한 대만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험을 어떻게 하든지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어떻게 하든지 하면은 그 차대 번호를 알려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미래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NFT화로 됐으면 왜 차대 번호 같은 거는 뺏겨 쓸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NFT화로 되어 있으면 뺏겨 쓸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에 대해서. 그게 바로 NFT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DeFi 탈중앙화 금융. 여러분 이제 탈중앙화 금융을 DeFi 이렇게 말 들어봤는데 탈중앙화 금융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탈중앙화 금융에 이제 속하느냐. 방금 전에도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냥 내가 이 비트코인을 너한테 주고 나는 어떤 것을 사가 들어온다. 왜? 화폐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DeFi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옵비트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일반 중앙화가 되어 있는 거래소들은 내가 코인을 상장을 시켜요. 코인을 상장을 시켜서 거기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이게 주식처럼 이렇게 막 차트가 돼 있잖아요.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하지만은 탈중앙화 금융에서는 이제 탈중앙화한 이제 지갑이 사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탈중앙화 지갑 사용이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프가 없어요. 거래소가 없어요. 그냥 이제 나의 지갑에서 이사장님의 지갑에 그냥 주는 거예요. 주면은 그 사람도 받았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 자급 증명이 어디다가 있겠어요? 블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메인넷을 얘기하는 것이 왜 메인넷이 있어야지 우리가 KOK가 그만큼 이제 비전이 있고 뭐 그러겠나. 메인넷이 과연 뭐일까? 그러는 것이 메인넷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을 그 메인넷 안에 있는 블록에다가 우리가 해싱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누구한테
얼만큼을 들였다라는 이 자체를 블록 안에 넣는 거예요. 하지만 토큰은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예.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이제 쓰고 있는 것이 이제 DeFi, 이제 NFT, 그리고 이제 GameFi는 똑같이 이제 그냥 금융을 이제 게임으로 이제 응용을 하게 되는데, 뭐 별거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가 뭐냐면은 이제 금융은 다 할 줄 알아요. 우리가 금융에서 그냥 돈 주고 받고 우리가 사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게임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게임은 그냥 게임 회사에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어떤 장비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유저들한테 팔아요. 그럼 유저들은 내가 게임을 위해서 그냥 회사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캐릭터끼리 그게 가능할까요? 거래를? 불가능해요. 네, 현금으로. 우리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안 돼요. 아니면 POK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게임파이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우리 캐릭터들이 어떤 거를 뭐 만들었든지 어떻게 했든 이런 이제 장비들은 내가 다른 캐릭터한테 팔겠다 할 때 그냥 두 분이 알아서 파는 거예요. 파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을 게임화하면은 그게 이제 게임파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요. 메타버스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메타버스가 뭐냐? 과연 메타버스가 뭐냐 하는데 어떤 사장님들은 그냥 가상현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상현실이 뭔지 아세요? 가상현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가상이다 그리고 현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좀 의미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메타버스는 어떤 거냐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금 핸드폰을 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만의 일자리가 있고 뭐 예를 들어 택시를 운전해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떤 다른 우주에 지금 현실에 있는 우주가 아니라 다른 시스템화에 있는 우주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33살인데 이제 33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내가 생을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은 하나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데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이제 세컨드 라이브에서 우리가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른 우주에서 우리가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주일까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 뭐 시중에 뉴스에 나오고 하는 메타버스는 거의 다 게임화가 되어 있는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안에 나오는 거예요. 모니터 안에 나오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가? 블록체인 기술도 들어가고요. 이제 뭐 AI 기술, 3D 디지털 기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4차 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다 통틀어서 만드는 우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계속 메타버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구정 전 한 이틀인가 사흘인가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옆나라 중국에서 2022년을 메타버스 원년으로 정했어요. 이것을 정부에서 그 문서를 낸 거예요. 2022년은 메타버스 원년이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어떤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느끼는 게가 우리가 메타버스 이쪽에 빨리빨리 들어와야 된다. 근데 메타버스 자체를 몰라. 메타버스 자체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들어가느냐. 메타버스 하면 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그냥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미국에서는 스페이스 X가 있잖아요. 스페이스 X 혹시 아시나요? 테슬라 혹시 아시나요? 테슬라에서 그 대표님이 만드는 다른 회사가 스페이스 X인데 그 스페이스 X에서 그러니까 우주선을 계속 하늘로 위성을 날아올려요. 총 4만 개 넘게 위성을 날아오를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스타링크예요.
지구를 둘러싸서 4만 개 넘는 이제 위성이 돌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스페이스X 한 회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그걸 위해서 어떤 걸 할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서는 많은 사람들 지금 다 5G 폰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6G, 6G 그렇게 지금 그거를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6G까지 갔으면 메타버스가 어디 정도까지 갔을까요? 진정한 우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에요. 메타버스는. 우리의 세컨드 라이브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용 문제예요.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는 서로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는데 그럼 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블록체인으로 해결해야 된다. 일단 저의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경제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서를 하실 때 오늘 들으셨던 이 강의의 내용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자, 오늘 그 이현도 육성 프론티어님이 아까 그 강의 중간에 인생이 KOK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또 동반자를 만나서 좀 이따 와이프와 강의를 할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그 순서입니다. 네,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우리 임정자 오성 프론티어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교시 독립유엔 마인드셋을 담당한 임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저 PPT 자료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까 상관령 프론티어님이 동기부여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성공 마인드셋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의 인생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먼저 KOK를 선택한 내가 옳았다. 난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신념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빠는 공무원이었고 아빠는 공무원이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한 번은 어릴 적에 저희 엄마가 그 친척집 모임에 다녀오셔서 기가 푹 죽으셔가지고 정자야 우리 집이 제일 못 산다. 정말 어린 제가 봐도 우리 친척집 집에 가면 정말 다들 의리의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크면 엄마를 최고로 만들어줄게. 저는 커서 엄마란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적부터 저는 꼭 성공해야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대요. 저는 어릴 적에 그 마음에 너무너무 깊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겁이 없어요. 일단은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말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언젠가는 꼭 성공하여 말겠다는 그런 신념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두 번째로 영광스럽게 서게 되었어요. 저는 2020년 5월달에 KOK를 전달받고 작년 6월달에 5성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들 꿈의 5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5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채굴 내역을
눈을 뜨자마자 태블릿 딱 봤는데 이래서 꿈의 어성이구나. 저는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과 사랑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었습니다. 태호표를 만나서 저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까 1교시 1교시 육성 이현도 프론티어님이 저희 남편입니다. 케어캐에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코 회원들이 저한테 다들 물어봐요. 그 비결이 뭐냐고. 원곡을 타고 나서 그렇게 저렇게 좋은 신랑도 만나고 돈도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다 보니 저는 쇼핑을 가나 뭐 외식을 하나 가격표를 안 봐요. 그러면 다 저희 코 회원들이 저를 부러워하면서 물어봐요. 비결이 뭐냐고. 그러면 저는 KOK 프론티이기 때문에 이런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 며칠 전 2월 1일 날 정월 초하루 날 영광스럽게도 다들 고해서 홈즈에서 우리 그 태촌 그 용민제 전원주택 다들 보셨죠? 저희는 그것도 설날에 영광스럽게 방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와 저희 남편이 영미제의 그 전원주택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다들 참 행복해 보이죠? 정말 저는 제가 살면서 저는 항상 제 자신한테 물어요. 임종자, 너 현실에 만족하니? 넌 지금 행복하니? 태호태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항상 만족을 못하였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정말 사는 게 살맛나고 어쩌다 내 인생에 이런 따뜻한 봄날이 왔을까. 역시 제가 KOK를 선택한 때가 옳았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 너무너무 고마웠던 게 그 설날이다 보니 아무도 안 계셨어요. 우리 육성 김윤미 대표님이 정말 직접 이렇게 밥상을 차려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밤이 되자 우리 송광영 대표님께서 직접 저렇게 또 모닥불을 피워놔 주시고 정말 도란도란 많은 얘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말 송광영 대표님이 저희 부부한테 많은 조언과 응원, 용기를 주셨습니다. 정말 또다시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TV에서 보는 거와 달리 직접 가보니까 정말 틀리더라고요. 그 위험과 그 웅장한 그 디테일이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정말 김윤미 대표님이 워낙 설계사잖아요. 그 디테일한 설계와 집에 들어가니까 진짜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정말 여기는 이게 집인가 갤러리인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리고 그 탁트인 공간에 정말 그 조경도 너무너무 멋졌어요. 정말 황홀한 그 자체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송감영 대표님, 그 이윤미 대표님 그 두 분만의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 전 세계 KOK 프론티를 위한 그런 집이었다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게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녹천탕을 즐기면서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이런 집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었고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힐링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찜질방도 있고, 저희는 거기 게스트룸에 하룻밤 묵었습니다. 게스트룸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눕자마자 잠을 못 자요. 근데 희한하게 눕자마자 좀 꿀꿀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그 산 제일 정상에 있다 보니 공기가 진짜 산에 가면 피톤치드 많으시죠. 창문을 열고 한참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육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행복을 어디 가서 누립니까? 정말 너무너무 힐링이 된 하루였고 영원히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저를 지금까지 다들 제 자랑을 늘어놓은 것 같죠.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그렇게 결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저는 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다. 물론 직장을 저는 오늘 학교 다닐 때는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저는 무조건 성공해야 말겠다. 30대 초반부터 저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좀 송은영 대표님이 강의하실 때 담대하라. 저는 제 마음속에 좀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영업을 할 때 한 번은 저희 청주에서 탑3 되는 그런 큰 가게를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이 가게를 저한테 넘기십시오. 가격대가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거기 사장님이 남자 사람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야. 웬만한 대상부도 감히 덤비지 못하는 가게인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는 도전 또 도전. 직장 다니나 자영업을 하나 절대 부자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 오면서 자영업이 하향세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행복하니? 비록 자영업을 하다 보면 월급쟁이보다 훨씬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네,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제가 뭔가 있겠다. 자영업을 해도 부자는 안 되겠구나. 그러던 2017년 말 2018년 초 그때 막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상승하셨죠. 다시잖아요. 그때 저는 이더리움을 30만 원대 사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단 일주일 만에 30만 원 켜서 60만 원이 된 거예요. 30만 원에 매수를 해서 60만 원에 매도를 해서 단 7일 만에 7,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어떻게 변했겠어요? 눈에 데우는 게 없죠. 이 세상이 다 제 거죠. 배짱이 커질 대로 커지고, 그리고 저는 항상 오픈마인드예요. 제가 운영하던 저희 가게에 사람들이 와서 뭐 공도 심어라, 팥도 심어라. 백진영 프론트님이 강의할 때 그린 애플, 레드 애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레드 애플 편이에요. 왜? 항상 오픈마인드예요. 귀를 절대 닫지가 않아요. 실패를 하던 실패를 안 하던 일단 부딪히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짧은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많은 거듭되는 시행착오를 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많은 소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저는 꼭 성공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제 시드머니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시간 상관이라서 합니다. 이렇게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다 재작년이죠. 5월달에 저는 케어캐를 전달받았습니다. 케어캐를 전달받고 현재 저희 남편 저희 가게에 찾아와가지고 나랑 같이 케어캐를 하자. 그래서 나랑 같이 살아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하지 마세요. 저 농담인 줄 알아서 처음에 진짜로 그냥 언제 봤다고 저랑 같이 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농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도 프론터님이 그 마음속에 야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꼭 성공할 수 있겠다. 케어캐에 대한 확신이 너무 서있더라고요. 너무 확실하게 서있더라고요. 그거를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야망. 오케이, 같이 합시다. 바로 저보고 가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가게가 그렇게 쉽게 정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게 부동산에 내놓고 우리 실장님 가게를 2개를 했어요. 실장님한테 다 맡겨놓고 같이 케어캐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전국 각지 어디나 정말 갈 수 있는 곳이 안 가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은여 대표님이 강의하실 때 이 강의를 듣고도 잠을 잘 잔다.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들 들으셨죠?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새벽 3시에 저는 일어나서 명단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한 거의 17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핸드폰에 거의 진짜 한 2천만 가까이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또 김유미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2시간 내내 김유미 대표님이 강의하실 때 학습하라, 행동하십시오. 저는 바로 동영상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집은 둘이 살지만 셋이 함께 생활합니다. 눈을 뜨나 설거지 할 때나 운전할 때나 잠자기 전까지 저는 이분의 동영상을 듣습니다. 이분이 바로 현재 팔성이신 송광영 대표님 강의를 정말 계속 듣다 보니 확신이 서고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영원한 거절은 없다. 저는 이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고향 친구 전화를 했어요. 나랑 이런 여긴 다단계가 아니다. 너는 다단계라고 절대 이거는 우리 여기에 레퍼럴 마케팅이다.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다단계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동영상을 일단은 나를 믿고 동영상을 들어라.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같이 한 고향 친구예요. 한 달 동안 듣더니만 오케이 같이 하자. 지금 이 친구가 저랑 같이 폭넓게 케어케어를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희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6개밖에 채울량이 남지 않았잖아요. 3년밖에 시간이 안 남았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루는 제가 약속이 펑크가 났어요. 약속이 펑크 나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지?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명이 딱 문에 들어오더라고요. 역시 저희 고향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바로 회원 등록시키고 멤버를 스태킹 시켰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밥이 그렇게 꿀처럼 달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나는 진짜 헛되이 안 보냈구나. 내 자신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저희 대전 콩회원이 전번에 이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콩회원이 저를 찾아와서 친한 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하더니만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KOK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친한 언니가 우리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건 KOK밖에 없다. 무조건 여기에 무조건 KOK 미치도록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 자부감을 느끼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감은 학습에서 오고 배짱은 자신감에서 오고 자신감은 학습에서 온다. 정말 학습이 안 되면 그 다음 추진이 안 돼요. 정말 학습만이 우리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I can do it.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저는 언젠가는 꼭 성공한다고 생각했지 안 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이 신념으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90%의 노력과 1%의 재능이다. 정말 다 노력이죠. 그리고 우리 KOK는 학력, 스펙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나 학습하고 행동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렇게 이 열정과 목표의식이 뚜렷한 프론티어님이셨습니다. 좀 특별한 리크루팅을 하신 것 같아요. 프론티어가 되기 전에 가족을 먼저 만드신 특별한 리크루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 청주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다가 이제 프론티어로서 KOK 플랫폼의 확장에 또 기여하고 계시는 김서구 사성 프론티어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는 4교시 리크루팅과 팀 빌딩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청주에서 온 사성 프론티어 김석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작년 초였죠. 2021년 1월 대한민국은 가상화폐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굉장한 광풍이 불었죠. 젊은 세대인 2030 세대들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벌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저 또한 그때 늦었지만 그때 가상화폐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육성 이언더 프론티어님으로부터 이 KOK 플레이를 전달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사기성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기성 플랫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뉴스에도 사기성 플랫폼이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KOK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4월 초였죠. 저는 이거 될 것 같다. 이거 될 만한 사업이다 느끼고 학습을 하고 제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 8월에는 3성을 달성하고 올해 1월 4성을 달성했습니다. 제 산하에 사람들이 모이고 리더가 나오면서 그분들과 같이 학습을 하고 이 KOK를 전달할 때 KOK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KOK를 하시면서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게끔 하는 작은 바람이자 목표도 생겼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KOK 플레이를 하시는 모든 프론티어 분들이 성공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서 강의 들으셨던 핵심 가치와 비전, 그리고 블록체인 경제, 그리고 동기부여와 마인드셋 이러한 모든 내용을 철저히 학습하시고 완전 무장을 해서 나가셔야 할 그 필드가 그 전쟁터가 바로 이 리크루팅과 팀 빌딩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KOK는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죠. 네.
그런 특성을 가진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 주제가 가장 신경 쓰일 겁니다. 사실 저는 KOK에 집중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강의 추천이 들어왔어요. 저는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대학교 때 이후로 PPT를 해보지 않아서 고사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할 땐 초기 프런티어 분들뿐만 아니라 제 산하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학습을 하면서 들었던 강의 중에서 오늘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바이블적이라고 생각하는 선배 프런티어님의 강의를 제가 다시 전달해드리고자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처음이에요. 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KOK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부터 할까요? 물론 내가 먼저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단 작성도 중요하죠. 무조건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게 초대예요. 근데 대부분 초기 프런티어 분들이 초대를 함에 있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한테 전달을 하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초대도 안 되겠죠. 그럼 그분들은 낙심하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구나. 이거 나한테 안 맞는 사업이네. 이렇게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은 그런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른 분한테는 다시 방향 잡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된 전제하에 이 리크루팅만 잘 하신다면 보다 빠른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보다 빠른 일 진행을 가지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리크루팅은 내가 무턱대고 전달하고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초대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한번 보면은 리크루팅 개념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리크루팅의 바탕과 원칙 비즈니스 에티켓 순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리크루팅의 개념을 먼저 한번 볼까요? 리크루팅은 해당 업무에 적임자를 뽑아 공급하는 일입니다. 우리 리크루팅의 목적이 뭘까요? 평생 함께할 꿈의 동반자 찾기. 우리 KOK에서는 내 산하에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관계없이 내 세계 레그만 잘 키우면 보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나랑 평생 함께할 동반자 3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사업을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했을 때 과연 그 친구나 지인들이 야 네가 하니까 나 무조건 믿고 갈게. 과연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거부와 거절에 대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프런티어 분들이 다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자 찾기에 매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크고 튼튼한 조직을 형성해야겠죠. 왜냐? 내 팀이 커지고 내 팀이 튼튼해지니까. KOK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 산하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내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내 팀이 커지고 내 팀이 튼튼해진다. 이거는 내 수익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KOK 프런티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받은 수익이 가장 가난한 수익이라고. 근데 내 팀이 커지고 튼튼해지면 그 수익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흘러도 인세 소득과 시스템 소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리크루팅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짜야 되냐?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찾으면 그분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업 설명을 할 때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센터나 지점을 통해서 같이 가서 사업 설명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클로징을 하고 프로모팅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과는 나오게 될 겁니다. 먼저 초대부터 볼까요? 말은 적게 하고 열정적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를 하면서 전달을 할 때 혼자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결론이 없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설명이 아닌 초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초대가 아닌 설명을 해요. 단순히 초대만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요. 야,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냐? 그럼 저는 얘기하죠. 야, 좋은 게 있어. 한번 가보자. 내가 얘기하기엔 그렇고 한번 와서 들어보자. 그럼 친구는 야, 내가 뭘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좀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10중 8구는 다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아, 야, KOK 플랫폼이라는 건데 유저 모으는 거야. 근데 얼마 넣으면 얼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얘기하죠. 야, 그거 폰지잖아. 그거 사기야. 다단계야. 너도 하지 마. 나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초대만 하고 호기심만 자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뭘 하나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폐업 위기에 처했는데 와이프가 뭘 해놨는데 이걸로 그나마 근근히 버티면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단순히 호기심 자극하면서 전달해야지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나 설명이 들어가는 순간 그 초대는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하는 초대는 절대적으로 쥐약이에요. 서로의 눈을 보면서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보다 사람을 프로모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일러의 ABC 법칙. 하버드 대학교의 호일러죠. 보통 MLR 마케팅이나 리퍼럴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A는 뭐라고 하죠? 조력자, 어드바이저, 조언자죠. B, 브릿지, 연결, 가교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C, 클라이언트, 초대자죠. 초대받은 사람. 여기서 사람을 프로모션 하라는 얘기는 이 연결하는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 C야, 나는 A라는 성공자를 만나서 이 사람한테 사업을 소개받고 사업 설명을 듣고 같이 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C야, 너도 같이 동반 성장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소개하는 그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공자님, 저는 이 C라는 사람만 데리고 오면 그냥 끝나요. 대박이에요. 제가 더 성공시켜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지만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C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지금 이 플랫폼, 이 마케팅 안에서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촉망받고 얼마나 유능하다 할지라도 지금 A라는 사람보다 모르고 저보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A라는 사람한테 이 C라는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고 어떠한 성격,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를 얘기해서 성공자인 A가 초대받은 C한테 맞춤형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프로모션해야 되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모두에게 기회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예단하지 말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은 적합한 장소 중요하죠. 저도 처음에는 술자리, 식사 자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공률이 좋지 않아요. 먹는데 혈안이 돼 있죠. 오히려 조용히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는 카페, 집, 센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식사를 하던 술을 먹던 하면서 여담과 경험담을 나누면 더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지겠죠. 그리고 복장 또한 중요하죠. 옷이 그 사람을 말해주고 그 사람을 대변하듯이 신뢰감을 주는 복장이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초대하는 사람이 슬리퍼 질질 끌고 목 늘어난 티셔츠에 무릎 나온 티셔츠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해요.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응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얘기하는 사업 설명 제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초대를 할 때는 프로페셔널적인 양복이 좋겠지만 양복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깔끔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이 이 사업이 뭐길래 저렇게 입었을까 궁금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논리보다 감성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기는 논리 20%, 감성 80%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신 분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사업 설명에 대해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얘기한다면 그분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 우환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좋다고 계속 재촉을 해요. 빨리 같이 하자고.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설명은 논리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대. 그때 상황에 맞는 감성을 파고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미팅과 소규모 미팅은 센터나 스터디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연습과 훈련으로 무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ABC 법칙에서 B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A가 당연히 C한테 사업 설명을 하겠지만 B도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경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 B도 언젠가는 본인의 파트너의 파트너에게 A의 역할에 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서 경청을 하면서 무한으로 트레이닝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분류하되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웃는 모습이 나와요. 눈은 반짝반짝 거리는 건데 표현이 안 됐지만 사업 설명 들으러 오실 때부터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그리고 사업 설명이 끝났어. 벌써 머릿속에는 삼성이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등록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업 설명이 끝났는데 이게 사기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박인지를 모르고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계신 분은 그 자리에서 다음 미팅 약속을 잡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 때 오기 싫은데 굳이 와서 인상만 박박 쓰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서 다시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클로징은 반드시 초대자가 해야 됩니다. 업라인 프론티어 분이 사업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클로징까지 해달라고 하고 등록까지 시켜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클로징은 반드시 초대자가 해야 돼요. 왜냐? 초대자가 초대받으신 분에 대한 성격 특성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타이밍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대자가 해야 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등록 여부는 타이밍 상황에 달려있다. 사업 설명이 마치고 너무 밀어붙이지 않으셔도 그분만 제대로 알아듣게 하신다면 그 타이밍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급해요. 그러면 보상적인 부분을 풀어줌으로써 그분의 간절함이 성공으로 빨리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징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더 들어보시겠어요? 저도 처음 사업 설명 들 때 한 번 듣고 이거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 듣고 이해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들어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친구나 친한 지인 같으면 오케이야 괜찮지 같이 하자. 밖에서 듣던 거가 너무 다르죠?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풀어가야지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기회 주면 튕겨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해서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모팅, 시스템, 행동. 프로모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설명이 끝나면 우리 KOK는 이러한 스터디 시스템이 있다. 예를 들어 화요일 2시, 목요일 2시, 금요일 7시, 토요일에는 위클리 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야 된다. 알려주시고 시스템 교육 등록 후에는 전산이나 지역 스터디, 위클리 아카데미, 지역 센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사정을 봐주시면 안 돼요. 왜냐? 그분이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교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행동, 액션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초대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클로징을 하고 프로모팅을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열정이 생깁니다. 빨리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결과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리크루팅 바탕도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KOK를 1년 했어요. 제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1년 한 거 같은데 얼마나 버냐? 나 한 월 100 버나? 이러면 그 사람이 우습게 보겠죠. 하지만 자신 있게 나 월 1000만 원 정도 벌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궁금해 하겠죠. 월 1000만 원 굉장히 큰 겁니다. 대학교 4년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서 15년 정도 근무해서 임원으로 돼야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에요. 근데 그런 월 1000만 원을 1년 만에 제가 번다고 하면 제 친구는 궁금해서라도 물어보고 할 겁니다. 여러분 KOK 플레이에서 월 10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월 1000만 원은 말도 못 꺼내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아니면 대한민국 뭐 그런 네트워크나 그런 회사들에 다니는 사업자나 유저들한테 우리 KOK 플레이처럼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지만 잘 버시는 분들은 잘 벌어요. 하지만 못 버시는 분은 엄청 못 벌죠. 평균 연봉이 53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KOK에서는 그 53만 원 한 달, 보름, 일주일도 아니에요. 하루만 해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KOK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과 자신감. KOK 플레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요. 야, 너는 어떻게 이거 가입했냐? 아, 난 누구누구 때문에 그냥 가입하게 됐는데 그냥 확실치는 않아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 친구는 얘기하죠. 야, 그거 알아보니까 끝물이라는데? 그럼 사기래. 그럼 저도 아, 그런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교육을 듣고 나서 집에 가실 때 분명히 친한 친구나 지인분들한테 야, 나 오늘 KOK 플레이 같은 걸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그거 좋으니까 얼른 해. 대단하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야, 요새 뭐 다 사기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2번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그걸 밀고 나가서 믿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은 가능한 한 많이 하시고 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보 전달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크루팅 시 역할 분담도 있습니다. 흥미를 유발하고 스터디에 초대하시는 것은 초기 프론티어 분들이 담당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소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건 업라인 프론티어 분들이 진행을 하죠. 꼭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하시게 되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리크루팅의 원칙을 보면 리크루팅은 잘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팅이나 소규모 미팅 그리고 테이블 미팅 같은 걸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강의도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다 회전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팁을 드리면 내가 뭐 강사님의 강의나 유튜브나 어떤 걸 시청하실 때 내가 들은 내용들을 반드시 내 입으로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입이 안 떨어져요. 계속 머릿속에서만 돌죠. 근데 내가 들은 내용들을 입으로 배출하면서 그것들을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면 입이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배출을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상대방의 타이밍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타이밍을 정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KOK에 관련된 실력 10%, 타이밍이 90%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을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크루팅의 초점은 상대방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까 ABC 법칙에서 조언자인 A도 아닌 가교 역할을 하는 B도 아닌 초대받은 자인 C, 클라이언트한테 맞춰져 있어야 되고 유념해야 될 원칙이죠. 분류할 뿐 설득하지 않는다. 초대할 뿐 설명하지 않는다. 미리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저도 KOK 플레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달을 하고 할 때 정말 잘할 것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낙심을 하고 결국에는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리더가 돼서 사업을 잘 펼쳐나갑니다. 사람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2다리 3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MLR 마케팅, 리퍼럴 마케팅에도 법칙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내 전달이 내려가서 5대 8대 사이에는 리더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확률을 높여야 돼요. 확률 게임인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사람, 20사람, 30사람 이상으로 전달하면 그 전달이 나중에 내려가게 되면 5대에서 8대는 어마어마한 리더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빨리 목표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신만의 물러설 수 없는 이유, 간절한 이유,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폐업을 했으니까 더 잘 돼야 되는 이유, 내가 직장인인데 내가 투잡, 쓰리잡을 안 해야 되는 이유, 그런 이유를 찾아줘야 되고 목표의 기간을 뚜렷이 세워줍니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러한 목표는 자신의 승급 목표, 월 수익 목표를 세워주는데 KOK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주는 거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삼성을 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주고 같이 노력을 해줘요.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정도로 맞춰주죠. 왜냐? 삼성이 되면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KOK에서는 우선적으로 삼성을 목표로 달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삼성을 달았으면 다시 사성의 목표를 세워주는 거죠. 왜냐? 삼성 달 때 이성 분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삼성에 올려주면 바로 사성이 되겠죠. 그리고 비즈니스 에티켓. 우리 KOK는 고급 비즈니스입니다. 빅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고급 비즈니스에 맞는 걸맞는 복장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초대자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사업 설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마치기. 어떤 분들은 초대 받으신 분들한테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설명이 길어져요. 2시간, 3시간까지가. 그러면 초대 받으신 분은 그냥 지루하고 머리에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맞춰 주셔야 되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ABC 법칙에서 B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 도중에는 문자나 카톡이 금지되게끔 핸드폰을 끄시고 사업 설명 도중에 이동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 전에는 반드시 초대자를 업라인 프론티어에 소개를 해줘서 맞춤형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본인도 같이 앉아서 집중하고 참여합니다.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KOK 플레이를 통해서 꿈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다면 열정을 통해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행동으로 이어지면 결과는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2성, 3성, 4성 승급도 올라가겠죠.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KOK 플레이 성공자분들이 다 처음부터 성공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그 성공자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저도 꿈을 이뤄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꿈을 이루게 되면 저 또한 누군가의 꿈이 될 겁니다. 그 꿈들이 큰 꿈인지 간절한 꿈인지 그 꿈의 크기랑 간절함의 크기는 성공의 크기랑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크기, 간절함의 크기를 크게 가지시는 게 좋고요. 이런 꿈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이렇게 적어서 내가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는 거죠. 우리 공시생, 고시생들이 벽에다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나는 저걸 이룰 거다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행동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 꿈은 현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꿈 없이 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꿈을 쪼개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꿈을 먼저 가져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죠. 스티븐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계속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듯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KOK 플레이 사업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더 성공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좋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제 파트너분들과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 저는 이 KOK 플레이를 잘 만났구나. 내가 잘 만나서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는 몰라도 이 KOK를 통해서 다 성공자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KOK 플레이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고 행동했을 때 성공이라는 결과가 언젠가 내 눈앞에 와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KOK를 통해서 언제나 활짝 웃는 그런 나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첫 강의라고 하셨는데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오늘 이연도 육성 프론티어님 팀 네, 모든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부활이라는 밴드 그룹이 있어요. 거기 이제 기타리스트 중에 김태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요 분이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없다. 항상 지금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KOK 플랫폼도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위클리와 함께 한층 성장하시는 프론티어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장 딜로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조의 사나이 케리 정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